본인이 처음부터 발 형태를 보고 나는 이 형태니까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해 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뛰면서 내 발이 어떻게 느끼는지,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증상들을 느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요런 부분은 부족하구나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러닝화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발로병원 임현우입니다. 신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는 신발인데요. 일단 어퍼 부분, 이 부분은 흔히들 이제 가피 부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착용감, 통풍, 그리고 내구성 등에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힐 카운터, 힐 컵이라고도 부르고 힐 캡이라고도 부르는 부분인데, 뒷부분 쪽은 발목 그리고 발 뒤꿈치 쪽을 잡아줘서 안정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솔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 흔히들 우리가 밑깔창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뛸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접지를 시켜주는 접지력에 관련된 부분이고, 아무래도 오래 신으면서 이 부분이 많이 닳아 없어질 수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래서 내구성과도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 안쪽을 보시면 이 인솔이라 그래서 우리 발 깔창 부분 있죠. 우리가 흔히들 깔창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우리 발과 직접 맞닿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마찰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 발을 잘 잡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기능성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치 부분 혹은 뒤에 힐 컵 있는 부분을 얼마나 잘 받쳐주는지에 대해서 보강이 된 인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솔이라고 해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솔, 깔창 부분이랑 아웃솔 부분의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 신발들의 기술적인 부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에바 혹은 폴리우레탄 혹은 나이트로, 요즘에는 이제 카본 재질의 성분들도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데, 보행을 하거나 러닝을 할 때 쿠션 역할 그리고 지지력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힐 드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발 뒤축의 이 높이와 그 다음에 우리 앞축의 높이를 비교를 했을 때 높이 차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은 길이가 10mm인데 뒤쪽은 길이가 15mm이다. 이러면 힐 드롭이 5mm가 되는 거고요. 어떤 신발들은 앞쪽이 이 높이가 10mm인데 뒤쪽 높이는 20mm. 그러면은 이 힐 드롭은 앞축과 뒤축의 높이 차, 힐 드롭이 10m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텅, 우리 혀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별거 안 하는 것 같지만 꽤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발등을 덮어줌으로써 이게 지나치게 눌리지 않도록 해주고, 특히 우리가 끈을 묶을 때 이 끈에 의해서 발등이나 발목이 너무 심하게 눌리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이 어퍼 부분이 너무 조이지 않고 적당히 신축성이 있는 것들이 좋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신축성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내구성이 떨어져서 금방 찢어지거나 닳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본인의 목적에 맞는 어퍼 부분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힐 카운터 부분은, 이 부분은 발목 뒤쪽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두툼하고 단단하게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얇은 신발들이 신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 발목이랑 발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러닝화로서는 이 뒷부분이 탄탄하고 두꺼운, 그래서 잘 잡아줄 수 있는 신발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인솔 안에 깔창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완전히 평평한 것보다는 우리 발이 아치가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치를 적당히 받쳐주는 볼록한 형태의 것들이 훨씬 낫고요. 그리고 우리 밑창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아무런 밑무늬인 것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격자무늬 같은 이런 무늬들이 있어서 적당한 접지력을 가진 것들이 좋습니다. 요즘에 나온 대부분의 신발들은 밑무늬로 되어 있는 신발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접지력을 충분히 해주기 위해서 이런 무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러닝을 할 때 충격을 흡수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쿠션이 충분한 것들이 낫고,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걷고 앞으로 이렇게 걷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평평한 것들보다는 앞이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앞쪽이 들려 올라온 이런 형태의 신발을 고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끈 부분은 요즘의 신발들 중에
한 번에 단단하게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여주는 형태의 그 와이어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실용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러닝을 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여기를 조이게 되면은 발목 부분이랑 발등 부분이랑 전체를 조이거나 아니면 전체를 느슨하게 하거나 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 발등 부분은 너무 꽉 조이지 않고 어느 정도 느슨하게 잡아주는 정도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뛰다 보면 발이 붓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너무 꽉 조여 놓으면은 이 부분 자체가 오히려 불편해지고 뛰면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 부분은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약간은 느슨하되 너무 놀지만 않도록 잡아주시고, 발목 부분을 꽉 조여주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이 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등을 꽉 조았는데 이 혀 부분이 너무 얇아서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 발목 부분이 너무 심하게 끈에 의해서 조여지면서 뛰면서 이 부분의 혈액순환도 충분히 돼야 되고, 발 붓기가 있더라도 붓기가 적당히 빠지고 하는 그런 순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순환이 이 끈에 의해서 막혀버리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이 발목 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운동하고 나서 내가 신발 끈 푸니까 너무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혀 부분도 충분히 두꺼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러닝화를 선택하실 때는 처음부터 어떤 전문적인 거를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뛰어보고 본인의 발을 느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흔히들 평발 혹은 아치가 이제 약간 무너지는 경우에는 이 아치 부분을 좀 더 받쳐주는 안정화를 신는 것이 좋고, 발등이 너무 높은 혹은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심할 수 있으니까 쿠션이 충분한 쿠션화를 신어주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흔히들 들어보셨을 텐데, 무조건적으로 이런 신발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평발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아치가 무너지는 정도가 심하지 않고, 회내라고 해서 이 발목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증상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안정화를 과도하게 신어버리면은 오히려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인다든지 다른 부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부터 발 형태를 보고 나는 이 형태니까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해 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뛰면서 내 발이 어떻게 느끼는지,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증상들을 느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요런 부분은 부족하구나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러닝화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발 신고 그냥 뛰어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 신발이 너무 얇다거나 밑창이 너무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 혹은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안 되시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냥 운동화는 신고 어느 정도 가볍게 뛰어보시고, 그거를 어느 정도 반복해서 해본 다음에 본인의 발이 어디가 불편하더라 이런 증상들을 충분히 느끼신 다음에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러닝화 교체 주기는 자동차 타이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밑창이 얼마나 닳았는지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된 지 혹은 내가 구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밑창이 너무 많이 닳아서 아까 제가 접지력 관련된 무늬를 말씀드렸죠. 그 밑창에 무늬가 없어질 정도다 이러시면은 이거는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나 그렇게 러닝 많이 안 했어, 그래서 밑창도 충분하게 남아 있어, 그러니까 나 이거 신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밑창의 쿠션 기능은 그냥 가만히 놔두더라도 1년에 20에서 25% 정도는 쿠션의 기능이 감소됩니다. 이게 이제 쿠션 자체가 조금씩 경화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안 신고 4년 5년을 놔뒀을 때 밑창 자체는 하나도 안 닳고 멀쩡하지만 정작 내가 뛰었을 때 이 쿠션, 미드솔의 쿠션이 해주는 역할 자체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샀는데 이 산 시기가 혹은 생산된 시기가 4년에서 5년 정도 지났다 그러시면은 이 신발은 밑창이 멀쩡하더라도 새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인 경우에는 사실 아주 새로운 상품들을 항상 사실 필요는 없고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 가성비 생각하셔서 구매하셔도 그 정도 기간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본인 발 형태가
아치가 낮을 수도 있고 아치가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킬레스 건 자체가 상당히 짧은 분들이 있고, 또 아킬레스가 충분히 유연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발볼 자체가 굉장히 넓은 분들이 있고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단순히 그런 외형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외형적이기보다는 체중을 내가 딛고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아치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리고 똑같은 이 아치 그리고 발목의 형태더라도 전체적인 우리 고관절, 무릎, 발목의 정렬을 봤을 때 그게 안쪽으로 휘어진 사람이 있고 바깥쪽으로 벌어진 사람이 있고 또 중립적인 사람이 있고, 그 형태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라든지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이런 아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킬레스 건 부분, 그리고 하지 정렬 같은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발을 직접 디딜 때 내 발바닥 자체가 어느 부위에 압력이 얼마나 주어지는지를 검사를 하는 조각 검사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러닝화 자체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뛰어봐서 본인의 발에 대한 이해도 혹은 증상, 그리고 그런 느낌 정도를 충분히 느낀 뒤에 오셔야 이런 검사들 결과와 자신이 뛰어봤을 때 그런 불편함 혹은 좋았던 나빴던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신발을 고르고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지, 그냥 무작정 하나에만 치중을 해서는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검사도 해보고 본인의 증상을 말씀을 해주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신발을 고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변수가 많은 부분이어서 특정 어떤 질환에 어떤 신발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발볼 자체가 넓으신 분들은 이 발가락 안쪽 부분 그리고 발가락 바깥쪽 부분, 이 부분 흔히 이제 무지외반증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발가락 바깥쪽 부분에도 소건막류라 그래서 이 부분이 꺾여지면서 그 부분이 많이 눌려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라기보다는 이 발볼 자체가 넓게 나온 신발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볼 자체를 넓은 신발을 신으려면은 발 전체 사이즈 자체를 큰 거를 고르셔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사이즈 길이가 똑같더라도 이 발볼 자체의 사이즈가 다르게 나온 신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식스라든지 뉴발란스 같은 브랜드 같으면 발볼 자체가 D, 2E, 4E 이렇게 발볼의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이 아프신 분들 같으면은 그런 발볼이 좀 높은 브랜드들을 신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뛰다 보면은 발 뒤꿈치 있는 부분이, 종아리 부분이 유난히 많이 당긴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아킬레스 건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충분히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힐 드롭 말씀드렸죠. 그 힐 드롭 앞축과 뒤축의 요 길이 차가 클수록 이 뒷부분의 아킬레스 건이 유연하게 느슨해지면서 부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뛰는데 이 아킬레스 건 부분이 유난히 많이 당긴다 그러시면은 스트레칭 운동 전에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신발들 중에서도 이 힐 드롭이 가급적이면은 큰 신발들을 신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뛰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 발 앞꿈치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닿는 부분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은 뒤꿈치 쪽, 그래서 뼈가 뭔가 돌출이 된 뒤꿈치 쪽이나 앞꿈치 쪽이 뛰는데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쿠션이 가급적이면은 좀 더 말랑말랑하고 충격 흡수를 더 잘해줄 수 있도록 쿠셔나를 신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쿠셔나일수록 사실은 발목이라든지 다른 발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정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쿠셔나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적당히 어느 정도의 발목의 안정성은 유지가 되는 신발을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발로 병원 임현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